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추석 KBS ETV에서 방송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를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나훈아씨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구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야말로 추석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나훈아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훈아씨의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다음달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가왕 나훈아의 단독 콘서트 티켓이 예매 시작 9분 만에 매진되면서 나훈아 신드롬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나훈아씨의 공연은 워낙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항상 표를 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이례적인 빠른 매진은 그야말로 신드롬에 가까웠던 나훈아 현상에다가 코로나19라는 특수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빚어진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인터넷 예매 사이트 예스24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에 오픈된 나훈아 테스형의 징글벨 콘서트 서울 공연 티켓이 오픈 9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고 합니다. 예매처에서는 나훈아 테스형 서울 공연이 9분 만에 매진됐다고 밝히며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앞서 지난 17일 예매를 시작한 부산 공연의 경우 티켓 오픈 8분 만에 매진을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미친 듯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SNS에는 주변 사람들 다 동원했는데 접속도 못함, 9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됐음, 2자리가 필요해요 2자리, 대구 때 다시 도전, 한 자리 구한 것도 대박, 취소표를 노려본다, 소원 성취, 티켓 구했다, 예매창이 멈췄어요 이번에도 실패 등의 글이 줄줄이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나훈아 콘서트 표 구하기 경쟁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입증했습니다. 이건 정말 저같은 사람은 엄두조차 낼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저같은 사람을 노린 것일까요?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웃돈을 붙여 티켓을 팔려는 거래글이 다수 게재되면서 안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나훈아 콘서트 티켓 가격은 공연장과 관계없이 R석 16만 5천원, S석 14만 3천원, A석 12만 1천원으로 동일한데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는 나훈아 서울 콘서트 R석 2장 53만원, 12월 20일 마지막 공연 19시 30분 R 연석 4장 100만원에 판매, 서울 18일 2시 공연 S석 20만원에 양도합니다와 같은 판매글이 이날 하루에만 수백 건이 게시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사 주최 측에서는 지정 예매처인 예스24를 통하지 않고 개인 거래 및 중고거래 등의 방법으로 거래된 예매 티켓은 사전 통보 없이 강제 취소되거나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안표 거래에 대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이 정도로 구하기 어려운 게 나훈아 콘서트 티켓이라는 것은 확실히 입증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훈아 씨의 콘서트는 원래부터 표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났긴 합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추석의 특집 공연이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끈 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좌석 간 거리두기 운영을 하면서 티켓 구하기가 더욱 치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나훈아 테스형의 징글벨 콘서트는 다음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 다음달 25일부터 27일까지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공연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티켓 예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나훈아 씨의 콘서트 예매 신드롬의 이면에는 그야말로 개판이라는 말이 딱 맞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면에서 작용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하는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끝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여권에서 일제히 합심해서 윤석열 죽이기, 추미애 감싸기, 그리고 공수처 밀어붙이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일선검사들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여당의 독선과 독주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미 대놓고 폭주하고 있는 저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그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586 운동권 독재길로 접어들 것이다. 저들이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못할 일이 없어진다고 걱정했습니다. 진정 교수는 그러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들이 권력자들의 자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 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에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제까지는 그나마 권력 분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저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나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저들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전체주의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본격적인 독재 서점학이 열리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 군사 독재에 이어 이제는 운동권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회의 다른 영역은 디지털 시대로 진입했지만 정권의 정치의식이 여전히 87년 이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라고 시대착오적이다 못해 한참 뒤떨어지기까지 한 문재인 정권의 사고방식을 질타했는데요. 이어 진정 교수는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은 이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어용으로 전락했고 해방 70년이 넘도록 여전히 친일 세력과 싸우고 군부 독재가 끝난 지 33년이 넘었지만 그들은 머릿속에서 여전히 친일 세력과 군부 독재에 맞춰서 해방투쟁을 하고 있다. 돈키호테의 창란증이라고 할까. 돈키호테야 달랑 창한자로 들었지만 저들은 그가 갖지 못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문제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진정 교수는 앞서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도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바비일 뿐이다. 그 밑에 586 주류 세력의 다소 부족해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이번 추미애 사태를 진단하며 권력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거의 스탈린주의의 재판을 보는 듯 추미애 장관도 말년이 불안할 것 같다.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셔도 되나? 외려 내가 걱정을 하게 된다고 미친듯이 칼춤을 추며 날뛰고 있는 추 장관을 넌지시 디스했습니다. 이걸 보니 정말 테스 형에게 세상이 왜 이러냐고 물었던 나훈아 씨의 절규 어린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나훈아 씨의 신곡 가운데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테스 형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가요? 어쩌면 나훈아 씨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요지경 같은 상황을 보고서 테스 형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테스 형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테스 형, 형은 너 자신을 알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저렇게 날뛰는 것일까요? 그 끝에는 파멸만 있을 뿐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